자리에서는 오늘 그 중랑 갑지역 김삼하 미래통합당 후보가 있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서영교가 있네요. 자, 서영교는 그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조 비리로 인해서 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두 번씩이나 한 번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또다시 그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희는 우리 종합상황실 보수 시민단체 종합상황실에서는 충남 갑지역의 서영교 지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김삼하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함 줄 때는 저희가 난데 인사드릴 때 여기가 나요. 패스. 패스. 자, 우리 중남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4.15 총선을 맞이해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져버린 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선거는 정말 공정하게 치러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보면 자유대한민국 헌법 1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혼란스럽게 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치러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진정한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저희들은 시민단체인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조국이로부터 시작된 국가 정체성의 혼란. 조국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명이죠.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사회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청문회에서 청문 보고를 채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분노하여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그 뜻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그에 굴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사퇴하고 또다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죠. 추미애는 그들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치 제왕적 권력을 남용하여 사퇴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결과 우리 사회는 국론이 분열되고 좌우가 분열되고 조국을 지키는 자와 조국을 퇴진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양분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국민들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 조국을 지키자고 노력했던 그들이 또다시 당을 만들고 이렇게 비례당을 만들어서 국론을 분열시킨 국정농단을 한 그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이러한 문재인이가 정상적인 대통령인가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문재인 그 집단은 과연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이러함에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야당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잡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왕에 시작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그리고 공정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한 폐렴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우한 폐렴이 왜 발생되었을까요?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우한 폐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넘어온 바이러스입니다.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문재인이는 우한이라는 말을 못 쓰도록 했을까요? 중국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 사회주의 정권, 김정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사회주의 정권, 과연 이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바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제대로 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가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온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한 폐렴을 가지고 선거에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국민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국민과 의료진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우한 폐렴이 극복되어 가고 있건만 지금 문재인과 그 세력들은 이번 총선을 마치 자기들이 잘 관리해서 우한 폐렴이 극복되고 있다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작에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차단했다면 중국에서부터 오는 중국인들을 차단했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들의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중국에 수백만 개의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에게 수백만 개의 마스크와 의료 장비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국민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그런 선전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의 문재인 좌파 정권은 지금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선동과 거짓과 꼼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죠? 연동제이 뭔지 하면서 이번 선거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연동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과연 이 연동제라는 것이 내가 선택한 그 후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내 뜻이 전달될 수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복잡한 선거법을 만든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4+1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군소 정당들이 자기들의 의석을 한 자리 더 얻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선거법이 바로 이번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입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이라고 떠들었던 미래 한국당을 향해서 그렇게 떠들었지만 마침내 자신들도
비장 정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을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들이 꼼수로 만든 선거법은 잘못되었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왕폐렴으로 인해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모든 것이 함몰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 그들이 일삼았던 그런 작태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또 4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번 4년은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택할 국회의원들 4년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기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율자를 빼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자유가 있든 없든 혼돈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이번 선거가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헌법이 개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1장 1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한간에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난 박근혜 정부, 또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저희들 미안합니다. 좀 낮출게요. 저희들 집회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집회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미안합니다. 하라고 할게요. 미안합니다. 네. 자, 저희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만 힘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 이 모든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또 소음 측정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하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자유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베네수엘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이죠? 한때는 남미에서 대단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면서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대학 교수라는 교수의 부인이 몸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못되면 바로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선거는 정말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어느 특정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 충남 국민 여러분, 요즘 참 어렵죠. 사회는 혼란해지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 특히 정치는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꼼수로 선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개했던 겁니다. 그 결과 선생님, 지금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거부를 많이 해요. 데시벨이 몇 데시벨이죠? 65인가요? 예, 65 한번 측정했어요. 측정해보세요. 네. 그래요. 좀 낮출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소리를 조금 낮출게요. 자, 소리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선거를 통해서 또 주민들이 어려우면 안 되겠죠. 국민들을 위하고 또 시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또 바로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시면 저희들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KBS 시청료 거부 운동도 전개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미성년자들을 동원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일이 또 벌어졌죠. 바로 솜스키입니다. 솜스키가 거기에 어떤 식으로 개입이 됐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또 솜스키가 어딘가에는 구린 데가 있으니까 수천만 원을 조주빈이에게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에서 제대로 밝힐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연동제를 4+1로 통과시키게 된 이면에는 공수처법이 있죠. 공수처법. 공수처법이 이번 선거가 지나면 이제 시행이 될 텐데요. 공수처법은 권력의 하수인들입니다.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공수처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물론 죄 지은 자는 당연히 죄가를 받아야 되겠죠. 정치인들이 죄를 지으면 공수처 아니라 검찰을 동원해서라도 죄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공수처를 만들었겠습니까? 이 공수처는 바로 권력
사회에 하수인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응징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최고의 검찰총장이라고 칭찬했던 윤석열을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문재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할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윤석열이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가 시작되니까 문재인과 이 정부는 핍박을 하고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퇴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국민들이 구걸구걸 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한폐렴으로 정말 위기가 왔고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선거를 잘못하게 되면 무한폐렴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바로 이 정치, 정권 바이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권은 그리고 그 세력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선동과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문재인 집단 과연 정상인가? 문재인은 과연 정상인가? 여러분들은 정상으로 보십니까? 저는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연 문재인은 정상인가? 그리고 그 세력들은 정상적인 세력들이고 정상적인 집단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 미안합니다. 요 앞으로 좀 나가시면 안 될까요? 아, 좀 어떡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집회 신고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 지금 촬영 중입니다. 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사실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들을 일깨워 드리는 겁니다. 무한폐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정신을 딴 곳에 팔고 있느라고 잊기 쉬운 사실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조국이로부터 시작된 국가 혼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의 혼란, 이들의 부도덕성, 이들이 국민을 어떻게 기만하고 꼼수를 부렸는지, 왜 그동안 잠잠하던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걸기를 하면서 일어났는지 국민들은 아셔야 합니다. 저는 KBS 시청역 거부운동 본부장입니다. 전국을 통해서 시청역 거부운동을 전개하다 보니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내가 지난번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바로
이 정권이 그리고 언론이 자기를 기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속아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속았다. 정부가 그리고 언론이 나를 기만했다 해서 화병이 났다는 겁니다. 우라통이 치밀어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실까 해서 요즘 광화문에는 수십만 수백만의 태극기 세력들이 모여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했던 세력들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언론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죠. 지금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는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500원씩 내고 있는 TV 수신료, 그것이 다 모여지면 1년에 7천억입니다. 이 7천억을 가지고 김재동이와 같은 자를 출연시켜서 백두칭송, 김정은, 주사파, 김일성을 칭송하는 자들을 출연시켜서 여과 없이 방영한 것이 바로 KBS입니다. 과연 이런 KBS가 우리의 공영방송 맞습니까? KBS가 공영방송 맞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버 시대입니다. 지금 공중파 방송은 어느 것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